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서울이 아니죠. KB 부동산 주간 보고서 2020년 7월 27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 더디게 진행 중, 전세 가격 상승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되는 것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 상승이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0.53% 오르면서 지난주 0.58%던 상승폭은 줄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었으니까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전세 가격은요. 지난주 0.2% 상승한 데에서요. 0.29%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 뭐 전세물을 걷어들이거나 높게 부르는 임대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넘어가 볼까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본다 그러면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을 보면요. 수도권이 가장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그다음에 5개 광역시 이런 식으로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또 내려가면 시도별로 볼 때 세종,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제주도. 강원은 오랜만에 보면 이 자리를 거의 뭐 강원이나 광주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는 거의 뭐 붙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도 또 거의 1등이 붙박이로 제가 이 주간 보고서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세종이 이 1위를 붙박이로 계속하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뉴스에도 뭐 짧은 뭐 몇 주 한 달 동안 몇 억이 올랐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참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는요.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순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고 하네요. 구로 같은 게 0.95%. 네. 그럼 전체적으로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 서울 25개 구에서도 평당 가격이 제일 낮은 구에 속한데요. 그런 구들이 현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키높이를 해야 된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구로구는 70 대책 이후 불확실한 취득세 관련 이슈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거래 가능 매물이 귀해 거래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 여의도 업무 지각하고 6억 이하 물건의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실수요가 문의가 꾸준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구로구는 좀 저렴한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주요 직장을 갈 수 있는 접근성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70 대책에 따라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아직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다. 규제 이후 오히려 매도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쪽에 머물러 있어 매수는 있는데 매물이 없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들 자체가 이 상승장일 때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마무리 끝 무렵 때 좀 가격 상승하는 그런 구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기 전주 대비 0.29% 변동률, 지난주 상승분가 0.29%니까요 거의 동일했다라고 했습니다. 고양, 덕양구, 남양, 광명, 용인, 수지구 하락은 없다. 인천은 부평, 연수, 계양구, 서구, 밑주얼구가 전주 대비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 있는 그럼 고양, 덕양구, 그다음에 남양주, 광명 이렇게 특히 고양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화정동, 행신동, 역세권 아파트가 지하철 이용 서울 진입이 편하고 빨라서요.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가 있고, 그래서 밀려온다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서울이 워낙 가격이 전세가도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고양시 덕양구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동,
원흥동은 이 기업인 스타필드 이점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심이 꾸준하다. 2023년 개통 예정인 GTS A 노선 수혜지구로 투자 관심도 높은 편이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투자 관심 높은 건 좋은데 이 수혜는 뭐 당장 뭐 1, 2년 내, 뭐 3, 4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은 계속해서 이 2주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구역, 4구역이 7월 2주 시작. 도대체 이놈의 7월 2주 시작은 지금 하긴 이 보고서가 7월 마지막 주를 근거로 했으니까 뭐 아직은 근데 7월 중순이라고 하다가 7월로 말을 좀 바꿨네요. 네, 그런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이동으로 전세 품기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꾸준하고 재개발 지역 인근으로 외부 투자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매매가 강세가 유지 중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광명의 이주 수요들이 그 옆에 있는 구로구, 개봉동, 오리동 이런 데까지 여파를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가 저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 부평구는 학군, 교통, 주거환경, 삼박자가 갖춰져 수요가 꾸준한 삼산동, 네, 삼산동이 부천 바로 옆에 있는 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일개 단지들과 7호선 연장 그리고 GTS B 노선 수혜 지역인 산곡동 일대, 네, 산곡동, 네, 산이 들어가 있죠. 이름에 네, 그만큼 좀 고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수요에 비해 물건이 부족해서 소폭 올랐다라고 보입니다. 네, 백운 2구역, 산곡 5, 6구역 그리고 신촌 구역 등이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인데요. 최근엔 전세 가격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주 대비 0.24%인데 수도권가 0.21, 5개 광역시가 0.1, 기타는 0.03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이 특히 0.29%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 그다음에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 울산, 대구, 부산 상승했고요. 광주는 광주도 소폭 상승을 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구, 부산 이런 데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요 정도 퍼센트면 뭐 그 정도 퍼센트 상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 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6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봐도 네, 서울이 가장 상승이 크고요. 네, 제주도는 아주 전세든 매매든 꾸준하게 네, 여기 0에서 0.1% 사이에서 네,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서울 같은 경우는 0.29%, 송파구가 0.6, 도봉구 0.53, 강동구 0.43, 용산구 0.43, 강북구 0.43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그러면 송파가 가장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매매에서 보시면 도봉하고 강북이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전세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송파구는 이번에 그 토지 거래허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결부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네, 하네요. 그다음에 송파구는 임대차 3포가 관련해요. 전세가가 상승 분위기를 보이다.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매입한 갭 투자들이 내놓는 전세 물량이 가격 상승하여 출회되고 있고 대단지 리센트 잠실 S 등지에서 매매 거래가 증가하여 전세 거래도 다수 이루어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네, 거기 워낙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도봉구는 매매 전세 대기 수요는 있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우량 매물 출현 시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예고로 불안을 느낀 갭 투자자들이 금액을 올리면서 전세값 상승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나중에 못 올리니까 지금 빨리빨리 올려버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용인 기흥구, 광주, 광명, 안양, 만안구, 일산 서구가 높게 상승했고요. 인천에서는 부평, 연수구, 중구, 계양구, 특히 용인 기흥구는 플랫폼 시트 개발, 광역 급행철도 A 노선 역사 착공, 네, 착공했다고 써 있습니다. 샘브라스 병원 오픈 등으로 매도가가 상승하여 전세 금액도 동반 상승했다. 네, 최저금리 및 유동자금으로 매수자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매매 물건뿐만 아니라 전세 물건도 매우 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그런 편에선 있을 듯합니다. 광주는 초월읍에 모아
말에도 미래도 파크일스 입주로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나 그 외 지역은 전세 물량이 없는 편입니다. 여기서 좀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하네요.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나 그게 아니라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상승을 기반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판교, 성남 등 도시 출퇴근이 용이하여 인근 지역에서 저가의 전세 물량을 찾아 유입되는 수가 꾸준하다. 광주 같은 경우에 경기도 광주는 워낙 그런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 이렇게 아파트가 또 사실 있기도 하지만 빌라라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도자 동향지수 서울은 129.8로 지난주 133에서 소폭 하락. 서울 매수의 지수는 129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북 지역은 지난주 137.2보다 하락한 134, 강남은 129.3에서 126.1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은 80에서 7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시장 지수는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아? 이 사는 거 무리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럼 이번 주 KB부동산 주간 보고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70 대책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오면 몇 주 지나고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책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움직임이 있고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